아이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거대한 불상사로 한 주 강제 휴식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우셨죠?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응원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얼른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살짝 옆으로 돌아 누우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에 폰 떨어지면 너무 아프잖아요. 이번 주는 지난주 소식의 원기옥까지 모아서 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Let's get it! 주간 기무캐를 봐오신 분들이시라면 지나 카라노가 디즈니 플러스의 스타워즈 더 만달로리안에서 잘 나가다가 SNS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바람에 잘려버리고 말았던 사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게다가 디즈니는 지나가 연기하는 캐릭터인 카라 듄이 주역이 되는 스피노프 작품까지 기획했다가 그만 엎어버렸다죠. 지나 카라노도 보통 피지컬의 보통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반격에 돌입했습니다. 지나는 미국의 보수 성향 웹사이트 더 데일리 와이어가 제작하는 영화에 참여할 거라고 하네요. 얼마 전엔 지나가 USA 투데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데일리 와이어는 스스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내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전체주의 폭도들에게 겁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군요. 이제 막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예전보다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길 바래요. 자유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와이어가 제작하는 이 영화는 지나가 제작 및 출연하는 영화로 회원들에게만 공개된다고 합니다. 크리스 에반스와 사귀나 싶더니 도미닉 웨스트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던 신데렐라와 베이비 드라이버의 릴리 제임스가 발렌타인데이에 또 다른 남성과 키스하는 모습이 목격되어서 화제네요. 릴리는 지난 주말 영국 서퍽에 있는 부티크 호텔에 묵으며 하드락 밴드 퀸스 오브 더 스톤 에이지의 마이클 슈만과 호텔 밖으로 나와 차 안에서 그 다음 릴리가 찍고 있는 영화의 촬영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엔 영화 레베카의 프로모션이 예정되어 있던 때에 갑작스레 불륜설이 터져서 각종 방송 출연을 보류하게 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은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이 아름다운 커플 자레드 레토와 마고 로비가 연기한 조커와 할리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레드 레토가 촬영 당시 마고 로비에게 죽은 쥐를 보냈다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썰에 대해 자레드 레토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고 로비에게 죽은 쥐를 건네줬다는 썰은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화 찍던 중에 몇 번이나 음식을 보내줬다고요. 사실 토론토에서 비건을 위한 계피빵을 팔고 있는 좋은 가게를 발견했었죠. 심지어 그 빵을 자주 보내줬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문인지라 좀 파봤는데 말이죠. 2016년 어떤 인터뷰에서 마고가 자레드에게 동물을 받고 놀랐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와전되어서 결국엔 죽은 쥐가 된 거였습니다.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래퍼 니키 미나즈의 부친이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로버트 마라주고요. 향년 64세였습니다. 미국 뉴욕주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니키의 부친은 미국 시간 2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경 사고를 당했으며 차량은 그대로 도주. 니키의 부친은 위험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도 니키가 아버지와 포옹하는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부친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왔었는데요. 이번엔 전혀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죠. 해당 관할 수사대는 목격자를 찾아다니며 여러 방면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며칠 후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자수를 했다고 하네요. 용의자는 사고를 저지르고 차에서 내려 부상을 입은 니키의 아버지를 확인하고도 차로 돌아와서 도망쳤고 귀가 후 차를 숨겼다고 합니다. 보석금은 한화 2억 9천만 원 정도로 결정되었다네요. 아직까지 의외로 잘 사귀고 있는 숀 맨데스와 카밀라. 원래 남사친 여사친이다가 2019년 세뇨리따라는 듀엣곡을 작업하면서 그해 6월부터 사귀기 시작했죠. 그 뒤로는 꽁냥한 모습을 연이어 조금도 쉬지 않고 끝없이 공개했었습니다. 코시국에 함께 힘겨운, 아니 행복자 없는 격리 생활을 하다가 작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송을 발표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런 사진을 올렸군요. 이런 사진도 말이죠. 얼마 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성공과 좌절을 그린 다큐 플레밍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공개됐죠. 시청자는 많긴 했으나 이 다큐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다큐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브리트니의 성년 후견인 문제. 둘째, 전 남친 저스틴 팀벌레이크와의 관계.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1998년에 데뷔, 순식간에 글로벌 팝 아이돌이 됐죠. 1999년에는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사귀기 시작, 3년 뒤인 2002년의 결별 이후 브리트니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집니다. 당시 브리트니는 혼전 순결 서약을 했었는데요. 저스틴이 브리트니와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폭로하는 바람에 브리트니에게 나쁜 이미지가 씌워졌었고요. 헤어지고 나서 저스틴은 크라이미 리버라는 곡을 내는데요. 이 곡의 뮤비에 브리트니와 비슷한 사람을 연인으로 등장시켜서 마치 브리트니가 바람을 피운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팝스타가 자기 과거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는 자주 있어 왔지만 당시 브리트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저스틴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이때쯤부터 브리트니에게서는 팬들을 불안하게 하는 움직임이 속출하는데요. 2004년에는 소꿉친구와 술김에 결혼하고 결혼 무효를 신청하는 소동을 벌이질 않나 그 직후 댄서인 케빈 페더라인과 결혼, 아들 둘을 출산한 뒤에 2006년에 이혼을 합니다. 신권은 페더라인이 갖게 됐고요. 브리트니는 고에게 양육비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법적 결정과 생활, 재산 전부가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는 거였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뭘 하나 사더라도 일일이 보호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용돈 받아 쓰는 아이들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딸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젠 시간이 지나 중병을 앓게 되면서 브리트니의 케어 매니저였던 조디 몽고메리가 현재 브리트니의 후견인을 아직도 맡고 있습니다. 브리트니는 작년에 아버지를 제외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자기 후견인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 판사는 아버지를 제명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그 대신 새로운 신탁회사를 후견인으로 추가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브리트니의 부동산에 공동 관리자로 한다는 판결을 내놨죠. 당연히 브리트니의 팬들은 이 결과에 실망했고 다시금 팬들 사이에서 프리 브리트니 해시태그 무브먼트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 때문인지 다시 법정에서 이 사건 심리가 진행되기로 했다네요. 더불어 브리트니는 10대에 데뷔를 했었는데 의상에 노출이 너무 많았다거나 성적인 질문을 한 미디어들도 많아서요. 당시 브리트니는 남성 사회에서 착취당하고 있었다. 저스틴과의 파국 이후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말았다는 등의 목소리가 지금에야 비로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자 저스틴은 2월 12일에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메시지나 코멘트, 태그 등 여러가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진 문제적 행동에 깊이 반성합니다. 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올바른 말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자넷 잭슨에게는 제 잘못을 사죄하고 싶어요. 그들을 아끼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넷 잭슨이 나왔죠. 이 일은 무엇이냐? 저스틴은 2004년 23살 때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자넷 잭슨과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저스틴이 무대 막판에 자넷의 의상을 일부 벗기는 연출이 있었는데 엉뚱한 부분을 벗겨내면서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 자넷은 방송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고 커리어에 큰 흠집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저스틴은 전혀 비판을 받지 않고 활동을 이어갔으며 2018년에 또다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메인 공연자로 발탁됩니다. 시간이 흘러 저스틴은 미국 엔터판에 백인 남성 우위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 업계에는 결함이 있다. 남자, 특히 백인 남자가 성공하도록 되어 있고 난 복받은 인간이지만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시 나는 무식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짓을 다시는 하기 싫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리트니는 이 일련의 소동에 대해 악감정도 없고 직접적인 코멘트도 하고 있진 않지만 다큐가 나가고 며칠 후에 인스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스토리를 갖고 있고 남의 스토리와 겹쳐져서 살지만 우린 모두 각기 다른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 기억해두길. 다른 이의 인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건 렌즈 맞은편에 있는 실제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걸 이라하며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적기도 했습니다. 블랙팬서의 킬몬거이자 2020년 피플지가 선정한 가장 섹시한 남자인 마이클 B 조던이 발렌타인데이의 여친 로리를 위해 아주 낭만적인 데이트를 연출해서 화제네요. 마이클은 무려 아쿠아리움을 통째로 전세를 내서 이렇게 생긴 수중 터널에서 디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디너를 담당한 셰프는 로버트 드니로와 식당 창업으로 대성공한 일식 셰프 노부였습니다. 남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여친에게 보여주세요. 뒷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켄달 제너가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작년 4월 말에 NBA 피닉스 선즈 소속 데빈 부커와 함께 있는 모습이 미국 애리조나 세도나 근처 휴게소에서 찍혔었는데요. 이후에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나는 모습이 목격. SNS에서도 이런저런 댓글을 달기도 하면서 거의 사귀는 거 확정이라고 팬들은 생각했는데 마침내 켄달이 인정한 것이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켄달은 이런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원래 켄달이 연애를 잘 공개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건 좀 진지한 게 아닐까 싶네요. 영화 찍다가 사귀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해리 스타일스와 올리비아 와일드.
얼마 전에는 촬영이 종료되면서 이런 사진이 공개되었었죠. 두 사람은 촬영 마지막 주일을 캘리포니아 바스트 근처의 사막에서 보냈고 2월 16일에는 함께 비행기로 런던에 갔다고 전해집니다. 영국에는 올리비아의 4살, 6살짜리 아이들과 전 약혼자인 제이슨이 있죠. 제이슨과는 작년 11월에 파혼을 했고 헤어진 후에도 포옹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었기에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올리비아와 해리가 사귄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제이슨의 입장이 어떨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네, 제이슨은 상심했던 자신을 옆에서 지켜줬던 모델 킬리 하젤과 깊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네요. 과연 이렇게 쌍방의 행복을 찾는 것으로 귀결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페리스 힐튼이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상대는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 사업가 카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프로포즈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귄다는 썰이 퍼진 건 1월에 열렸던 골든글로브 때였죠. 애프터파티에 남친과 참석했다고 알려지면서 직후 사귄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결혼 타이밍까지 착착 기획한 것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참고로 페리스 힐튼의 약혼은 이번이 4번째로 약혼과 파혼을 그동안 3번 해왔습니다. 카니와 킴의 이혼 상황도 살펴보죠. 최근 카니는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두 사람 간 화해의 희망은 거의 없으며 합친다면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17일에 공개된 카니의 근황샷을 보면 아직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카니가 아이들을 보고 싶을 땐 언제든 킴이 패탐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킴은 마침내 이혼을 정식으로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혼 신청서를 통해 킴은 아이들의 법적, 물리적 양육권을 요구하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화해가 어려운 불화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카니는 매우 동요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카니는 킴을 영원히 사랑하고 좋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킴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킴이 최상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며 이미 스스로도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인정했습니다. 얼마 전 저스틴 비버는 자신의 투어 버스가 주차장에서 주차하는데 애를 먹자 다른 차들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버스 주차를 유도했다고 하네요. 여유 있어 보이죠? 앤 해서웨이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의 깜짝 에피소드를 공개했네요. 한 리얼리티쇼에 출연한 앤은 자신이 이 영화의 주연 9번째 후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주연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레이첼 맥아담스가 첫 번째 후보였으나 거절, 그 밖에 줄리엔 루이스나 클레어 데인즈도 후보였다고 하네요. 2001년에 헐리우드에서 쌍으로 판타지 붐을 일으킨 두 배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프로도 역 일라이저 우드와 해리포터 시리즈의 해리 역 다니엘 레드클리프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엠파이어즈의 표지 모델로 등장해 대담을 했는데요. 엘리아가 말하길 언젠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또 한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날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이 열리기 전에 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날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해리포터. 그래서 난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에 다니엘도 우린 둘 다 몸집이 작고 창백하고 눈이 푸르고 머리가 갈색이지만 그다지 닮지는 않았는데 생각만큼은 똑같네요. 사람들이 나한테도 반지의 제왕이라고 말하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톰 홀랜드가 스타워즈 오디션을 봤던 거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잡지 백스테이지에 톰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과거에 스타워즈, 포스의 각성의 오디션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배역은 무려 존 보예가가 연기한 핀 역. 존 보예가는 이 역할로 아주 유명해졌죠. 오디션을 한 4-5번 봤어요. 어떤 특정 장면을 연기했는데 상대 여배우가 드로이드 역할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른 우주선으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했더니 그녀가 삐삐삐삐삐삐 라고 말하더군요. 차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폭소하고 말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톰은 그 배역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파이더맨이 훨씬 나으니까요. 자레드 레토가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에서 연기하는 조커의 모습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커의 이미지는 흑백으로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팬들이 충격을 받았다죠. 영화를 빨리 보고 싶다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커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다니 선을 넘었네요. 최악이에요.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는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실사 영화 미녀와 야수의 가스통 역으로 알려진 루크 에반스의 새로운 연인의 존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크는 마이애미의 해변에서 잘생긴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었는데요. 그 상대는 브라질 출신의 모델 구스타보 나스폴린이었습니다. 루크는 디즈니의 실사판 피노키오에도 출연이 결정되었고 그 영화에서도 빌런을 연기한다고 전해지고 있죠.
엠마 왓슨이 배우를 은퇴한다는 보도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김효캐를 통해서 꾸준히 엠마가 남친 레오와 2019년부터 사귀고 있다는 것, 올해 2월 엠마가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어서 약혼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었죠. 엠마의 공식 코멘트는 아직 없지만 엠마와 레오는 올해 1월까지 이비자 섬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은 미국 LA에 거주 중이라며 엠마는 배우업에서 완전히 은퇴했다고 여러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엠마는 레오와의 시간을 우선시하고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하며 가족을 갖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측근의 코멘트도 있었네요. 과연 엠마는 21년에 달하는 배우 경력을 뒤로 한 채 은퇴를 하는 걸까요? 공식적인 코멘트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나홀로 집의 맥컬리 컬킨이 뉴욕 맨해튼의 개인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 5월 17일 소화기 개통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라고 하네요. 맥컬리가 진료비를 내지 않은 이유는 불명이지만 맥컬리의 대변인은 소송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 애플렉이 제니퍼 가너와 이혼 후에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3년 데어데블에 함께 출연하면서 사귀고 결혼, 쓰라의 2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죠. 2015년의 결별 원인은 벤의 알코올과 도박 중독 때문이었고 2017년에는 이혼 신청, 2018년에는 이혼을 신청하는 중에도 제니퍼 가너가 벤을 보살폈고요. 벤은 세 번째 알코올 의존 치료를 위한 재활시설에 입소하는 등 관계가 끝나도 제니퍼가 종종 벤을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벤이 최근 헐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제니퍼와의 9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 자녀를 키운 것과 더불어 이런 사생활과 경험들이 자신의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것이죠. 벤은 더 웨이백에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브래들리 쿠퍼가 전 여친 이리나와 다시 만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2017년엔 딸을 낳았고 4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브래들리는 어스타이즈본에서 레이디 가가와 뜨거운 연기를 펼쳤는데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커플 같아서 사귄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리나의 빈자리를 가가가 채우는가 싶었는데요. 이리나와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얼마 전 이리나가 거리를 산책하다가 브래들리의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뭐 그냥 쭉이 데려다주는 걸 수도 있겠죠. 네, 한 주 건너뛴 바람에 여러분께 안타깝게도 기다림을 드렸던 주간 김효캐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상큼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캐의 K였습니다.